저는 여기 제목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그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뭐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사면 의사고 과학자면 과학자지 의사과학자가 뭘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사과학자란 직업이 어떤 일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직업의 그 관심 중에 뭐 좀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할 때 한 번 더 고민도 해보고 또 뭐 그죠? 그 좀 더 나아가면 뭐 의사과학자로 이렇게 한번 자기 진로를 정해서 공부를 해봐도 그런 좋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고 또 과학자니까 당연히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하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과학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뭐 제가 발표한 그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에요. 근육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육. 여러분들 몸에 근육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다양한 그 학교도 나오고 다양한 이제 과학자들도 나오고 또 일부는 그 회사도 나오고 한데 연구는 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협력도 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이제 경력을 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온 학생 중에서도 아마 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보시면 그 보통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이제 경력이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포항공대라고 하는 학교에 가서 그 박사 과정을 다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PhD라고 하면 순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타이틀이 MD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의사과학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이면서 동시에 과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연구자가 연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성적표가 나오듯이 연구자도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성과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 연구 논문, 국제 학술지의 연구 논문도 발표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실용화 연구 지표라 그래서 그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좀 더 나아가면 뭐 약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해서 어떤 신약 개발의 내용이 되는 것들은 이제 특허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특허가 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어요. 이게 보통 연구자를 소개할 때 뭐 소개하는 간단한 지표들이에요. 이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구를 수행해서 연구 논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를 해서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연구자를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잠깐 의과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그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진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임상의학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기초의학이라고 하죠. 임상의학이라고 하면 뭐 임상이니까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냐면 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 환자들이 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혹은 이제 연구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을 임상의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임상의사 스님들이죠. 근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 소수이긴 한데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기초라고 하면 약간 베이직한 학문.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의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하게 되냐면 주로 의과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또 동시에 연구도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의사과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그 세부 전공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가서 나는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가 되겠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그 주제로 좀 들어가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근육이 건강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건 뭐냐면 2018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에 그 미국의 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연구소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 과학자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약물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루게릭 병 알죠?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개발이 될 수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 근육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요거를 잘 보면 이 마이오란 말은 머슬이란 말이에요. 근육. 그리고 카인이란 말은 분비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이토카인은 알죠?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근육이 수축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근육이 수축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몸에서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바라보는 어떤 개념, 패러다임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학교 때 여러분들 그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직을 쭉 분류를 할 때, 뭐 내분비 기관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울 때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면 뭐 뇌하수체, 갑상선, 뭐 그런 걸 주로 이제 내분비 기관으로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근육이 새로운 내분비 기관으로 이제 규명이 되고 지금 아마 교과서에는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물 교과서에는 아직도 내분비 기관이라 그러면 거기에 근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교과서에도 그게 반영이 되겠죠. 지금은 근육을 단순히 우리가 골격근, 골격구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분비하는 이게 마이오카인이죠. 물질을 분비하는 호르몬 기관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냐면 운동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건강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을 우리가 따질 때 여기 보시면 4등.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4등이 뭐냐면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죠? 세계 건강기구. 이 WHO에서는 이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갖고 있냐면 이 연령대별로 이 운동량을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5세에서 17세까지는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라. 또 18세에서 64세까지는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추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덜 생기는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질병도 있고, 좀 잘 모르는 질병들도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질환이 제일 덜 생기냐, 위험도가 떨어지느냐면, 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8% 위험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뇌출혈, 또 그 다음에는 심장질환, 굉장히 많죠. 심장질환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25%니까 4분의 1로 위험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암의 발생도 덜 생겨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 이 논문들을 다 정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종류의 암이 덜 생기진 않고 특정 조직의 암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암이냐면 대장암하고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대장암의 발생이나 유방암의 발생이 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O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3단 논리 전개를 생각해 보면 A는 B고 B가 C이면 A가 C이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운동할 때 나오는 분비되는 물질이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어요. 마이오카인을 그냥 몸에다 투입을 하면 되나? 맞아요. 훌륭한 학생.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마이오카인을 몸에 직접 우리가 투입을 하면 운동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개념적으로는 슬리핑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운동한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활용도가 높고 이걸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 연구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근감소증.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감소되는 질환이에요. 주로 어떨 때 발생하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근육이 덜 생기겠죠. 그 다음에 특정 종류의 약물에 의해서도 근육이 감소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건 노화가 되면 근육량이 없어져요. 우리 몸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라져.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전부 근감소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항노화 산업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노화가 되는 노인이 많은 사회에서 어떤 산업이 그죠? 중요하게 될까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항노화 산업이라고 하는데 항노화 산업의 핵심은 노인들의 근육을 노인들이 그 없어지는 근육의 양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 약물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근데 근육이 감소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나이가 늘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내추럴 프로세스라고 다 이해. 그런데 2016년에 지금부터 한 3년 됐죠. 이 미국에서 근육이 감소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ICD-10 코드라는 걸 부여를 했어요. ICD-10 코드는 여러분 요즘 많이 어디서 많이 듣잖아요. 그 게임 중독에 대해서 이게 질병이냐 질병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란들이 많아요. 근데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해서 지금 ICD-10 코드를 부여하느냐, ICD 코드를. 이 코드가 부여됐다는 건 뭐냐면 질병으로 규명을 한 거예요, 질병. 근데 2016년 이전까지는 근육이 감소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나이가 들면서. 이건 질병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안 했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드디어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게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코드가 부여가 된 거예요. 비로소 질병이 된 거예요. 근육이 감소하는 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질병 코드로 등록이 안 되면 약물 처방을 할 수 없잖아요. 질병이 아닌데 거기다가 약물을 처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코드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근감소증 상황에 대해서 약물이 처방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근감소가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다 처방해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약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제약회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개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약만 개발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가 이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지금 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거는 30대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30대가 지나면 그때부터 근육의 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6, 70대가 되면 그죠? 자기 원래 근육의 많은 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이 뭐 80대, 80세 이렇게 될 때는 그죠? 제가 근육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그죠? 90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심한 근감소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보완해줄 약물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이제 이런 그 치료제 개발 예측하는 어떤 기관들에 보면 이 분야에 뭐 소요되는 어떤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게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육이 감소하는 자체도 위험하지만 여기 보시면 다른 질환하고 이게 동반이 되면 더 위험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근감소성 비만. 이거 뭐냐면 근육은 감소됐고 비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육만 없는 게 아니라 비만한 상태인데 실제로 그 사람의 근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감소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왜 위험하냐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5.5배나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미국 FDA 허가받은 치료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약물을 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은 분야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약이 없는 거고 환자는 무한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그 근육이 분비하는 물질이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랬고 그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아까 이런 그 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육에 대해서 근육을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가 이제 그죠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된 물질이죠.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몇 가지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 페더슨 박사인데 덴마크의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이분이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exercise factor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건강 효과가 많이 보인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를. 그래서 그 현상을 그냥 운동 효과라고 다 표현을 했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운동 효과가 있다. 엑사이즈 팩터라고 다 계속 써왔는데 이분이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 아마도 근육에서 뭔가 물질이 나와서 그런 효과를 유발할 거다. 굉장히 이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한 거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자기가 증명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과학은 원래 이제 가설이 나오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자체는 과학의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오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그 가설이 사실일까를 다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되고 있는지를 찾았어요. 실제로 많이 찾아졌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세진 박사인데, 뭐 이름 보면 한국 분이죠. 한국 분이고, 지금은 그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분이 2007년도에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마이오스타틴이라고요. 실제로 분비되는 물질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이
사람이 제시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실제로 그거를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를 가설을 제시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가설이 맞다, 틀리다. 맞으면 그쪽으로 발전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세진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오카인을 찾았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은 수십 가지 종류의 마이오카인들이 찾아졌어요. 실제로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근육에서 분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 분야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 브루스 스필겔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 요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인데 이거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의 갈색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발견했어요. 갈색 지방. 훌륭한 학생들. 지금 그 비만 치료에 굉장히 큰 주제가 뭐냐면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흰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연구 주제예요. 여러분들 갈색 지방은 기능이 뭐냐면 열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그죠? 비만을 치료하는 물질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임상적인 중요성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아,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하면 비만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외의 질환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후에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야, 그죠? 저 물질을 잘 연구하면 치료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이 관심들을 받고 있는 분야가 이 마이오카인 분야예요.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겠죠. 서로 이 분야에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이제 이 마이오카인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구소를 표시한 거예요. 뭐 미국 보스턴도 있고 주로 유럽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이 마이오카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른쪽 도표는 뭘 보여주냐면 여기 X축이 연도를 보여주고 Y축이 이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 논문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보면 그죠? 이 2018년 지금 여기니까 2019년 여기니까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 논문의 숫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개발 분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개발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특허를 말하는 거예요. 특허는 주로 이제 제약회사들이 많이 하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 네모난 이 그래프가 이 점선이 선이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지금 출원되고 있는 해외 특허 추이를 보여주는 거고 또 동그라미가 우리나라 국내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격차가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근감소증에 대해서 근감소증이 지금 왜 위험한지를 제가 설명을 쭉 드렸죠. 왜 근감소증에 대해서 그 근감소증을 우리가 해결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지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감소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연구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그 연구 논문 결과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위쪽 사진하고 아래쪽 사진을 보면 이 근육의 이 상태가 많이 다르죠. 위쪽은 근육이 좀 부족하고 아래쪽은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쪽은 어떤 상태냐면 쥐에서 특정 종류의 유전자를 결핍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아래쪽처럼 근육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유전자, 요 단백질이 근육의 볼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단백질의 발현을 잘 조절하면 근육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 근육의 양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해서 근감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 그런 연구 디자인을 설계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그 근육에서 많은 물질이 분비된다는 걸 많은 과학자들이 밝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질도 있고, 뭐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것도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인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사용했던 시스템이에요. 주로 세포 배양을 해서 근육 분비 물질을 찾았어요. 근육 세포를 잘 분할을 해서. 근데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냐면 이 배경은 뭐냐면 근육 세포를 잘 분할을 시키면 그 분화된 근육 세포가 세포 상태에서 수축을 해요.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는 것처럼.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면 아까 마요카인이 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포에서 바깥쪽으로 뭔가 물질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잘 보면 물론 이게 이제 근육 세포고 일정 부분 수축을 해서 그 마요카인을 분비를 할 거지만 실제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냐면 요 그림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은데 요게 그 쥐의 그 종아리 근육이에요. 마우스의 종아리 근육. 이 종아리의 마우스 근육은 쥐에서 우리가 잘 분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또 근육의 수축을 야기하는 것은 신경의 그 활성이거든요. 그래서 쥐의 종아리를 분리하면서 이 종아리를 수축시키는 신경을 같이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경 조직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쥐의 몸에서는 분리됐지만 근육은 신경에서 자극이 오면 수축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해서 수축하면 뭐예요? 아까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요카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찾았던 어떤 세포 시스템보다는 좀 더 우리 실제 생리적인 시스템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물질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4가지 종류의 근육 분비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과연 이 근육 분비 물질이
근육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감소가 이 억제가 돼요. 그 말인 즉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어떤 물질이 분비가 돼서 근육이 감소되는 걸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분비하는 물질 중에 분명히 근육의 볼륨을 증가시키거나 근육의 감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우리 운동했을 때 근육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그 네 가지 새로운 종류의 마이오카인들 중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본 거죠. 다행히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종류의 마이오카인이 근육의 감소를 억제하는 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건 그 실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실제 근육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이 왼쪽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이 저희들이 찾은 마이오카인이 동물이나 사람이 운동했을 때 혈중에서 얘가 올라가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이 실제로 마이오카인이라면 운동을 했을 때 혈중에 그 농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운동할 때 분비가 됐으니까 혈중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쪽은 이제 그 마우스를 쥐를 운동을 시켜서 쥐의 피 속에 이 마이오카인의 농도가 증가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제 사람을 운동을 시켰을 때 이 마이오카인의 농도가 우리 혈액에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물질이 실제로 마이오카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그 국제 논문에도 지금 내용을 투고를 해놨고, 또 특허도 저희들이 지금 출원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그 특허 리스트를 잠깐 제가 정리해드리면, 보시면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10개 정도가 있고, 또 현재 그 출원 중인 내용이 몇 개가 있고, P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외 출원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근육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근육은 단순한 그 수축, 이완 기관이 아니라 호르몬 기관이다. 왜냐?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운동할 때 분비된다는 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물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엑서사이즈 미메틱으로 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대체하거나 운동을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어떤 질환에 활용될 수 있냐면, 1차적으로는 아까 운동을 했을 때 질병의 위험도가 떨어지는 질환들이 있었죠. 당뇨, 신경질환, 또 그 암, 유방암하고 대장암이 운동 상황에서 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운동을 모방할 수 있거나 혹은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물질로 이제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이오카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물질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마이오카인,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우리가 마이오카인을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응용을 하고 싶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감소증 치료제라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아직 연구 단계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뭐 지금까지 저희들 연구 결과로 보면 그 근감소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난관이 있고 그걸 다 극복을 해야 되지만 그런 가능성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럼 연구를 하거나, 그죠? 연구자나,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연구를 하는 게 어떤 비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연구자가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연구자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갖고 있으면, 이 내용에 관심 있는 제약회사나 혹은 다른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좀 더 이제 뭐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근감소증이라는 분야가 항노화 산업의 아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왜 핵심이냐면 근감소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찾으면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 그 노인들 인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우리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노화 산업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 세 번째로는 그 어떤 연구든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분야가 있고 또 유럽이 주도하는 분야가 있고 주로 그 지역들이 많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 근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아까처럼 이 근감소증 분야 같은 거는 우리가 새로운 물질도 찾아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어떤 분야를 선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2등만 하려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연구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아시아적으로 좀 좁혀보면,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근감소증 분야, 마이오카인 분야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그 연구단이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좀 빨리 우리가 그 연구를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거점 센터로서 그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질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